자, 97쪽에 61번은 0부터 5까지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어서오세요. 이 자연수의 100의 자리 숫자를 A, 10의 자리를 B, 1의 자리를 C라고 할 때 A, B, C 요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M,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를 N이라고 하자. M 플러스 N의 값은 그랬는데, 자, 이거 만약에 있잖아, 이게 0, 1, 2, 3, 4, 5가 아니고 1, 2, 3, 4, 5, 6이었다면 그러면 준하나 이 M의 개수와 N의 개수는 어떨까? 똑같아요. 그쵸? 자, 0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나면요, 내가 1, 2, 3, 4, 5, 6 중에서 그냥 아무 숫자나 3개 뽑아. 2, 4, 6 뭐 이렇게 3개 뽑으면,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하게 나열한다면 자동으로 246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관계를 만족하게 나열을 하려면 자동으로 642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든 이런 조건이든 그냥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기만 하면 순서 배열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얘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0이 없었다면, 그냥 1, 2, 3, 4, 5, 6이었다면 이 M, N 둘 다 그냥 6C3, 6C3에서 끝나는 거예요. 뽑기만 하면 자동 배열이니까.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6이 아니라 0이 들어감으로써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됨으로써. 그지?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0이라는 숫자가 뽑혔을 때, 그때 이렇게 배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만약에 0, 2, 3을 뽑았어. 그러면은 요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배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뒤에는 어떨까? 큰 거부터 배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0, 2, 3을 뽑더라도 자연수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큰 거부터 배열할 거기 때문에 0이 맨 앞자리에 올 일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20 이렇게 배열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0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큰 거부터 배열하는 이 n이라는 숫자는 6C3 그대로예요. 요거 20가지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지, 이제 요게. 그죠? 자, 그래서 이 작은 수부터 배열하는 이 규칙에서는 애초에 0을 뽑으면 일단 안 되는 거 아니야? 0을 뽑기만 하면 얘가 무조건 제일 작잖아. 그럼 얘가 맨 앞자리 와야 되는데, 그럼 세 자리 전수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자, 가장 작은 것부터 배열한다 라는 조건 하에서는 0을 그냥 제외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 뽑아야 돼. 순서 배열을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그치? 알아서 될 거야, 순서 배열은.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라서 이게 5C3이 돼가지고 10가지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하면 30가지가 되겠고요. 0이 포함됨으로써 달라지는 거를 캐치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좀 약한 친구들은 여기 지금 우리 교재가 88부터 99까지가 딱 지금 순열과 조합이잖아. 여기를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맞게 식 세우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순열 조합 단어는 그 감이 되게 중요해. 막 감 떨어졌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되겠다 느낌이 팍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꾸준히 문제 푸는 양이 받쳐줘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하면서 감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또 숙제 중에서 질문 있나요? 73. 73번 맞아요? 73번.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열심히 설명한 문제인데 이거 72번과 73번 같이 묶어 설명했잖아. 내가 그 새벽까지 고민한 그 결과물을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건만. 뭐라고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지금 72번 문제와 73번 문제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똑같이 지금 원에 내접하는 정십각형이 있고 그 정십각형에서 세 점을 골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예각삼각형의 개수는, 이걸 물어본 게 72번이고
똑같이 정식각형에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정식각형의 한 변과 변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자 그랬냐면 이 정식각형에서 어서오세요. 정식각형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다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쭉 나열해 보자라고 해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열하기는 어려워요. 뭐 수십 개를 여기다 어떻게 그려, 그치?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숫자로 표현해 보자 그랬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이런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요렇게 세 점을 골라가지고 만든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에 요 칸수 있죠. 요거는 2칸 떨어져 있지. 요 점과 요 점 2칸 떨어져 있고 요거는 3칸 떨어져 있고 요거는 2, 3, 4, 5칸 떨어져 있으니까 요런 삼각형을 2, 3, 5라는 세 개의 숫자 배열로 이 삼각형을 표현해 보자.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는 모든 삼각형은요 이 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세 숫자는 늘 셋이 더해서 몇이 돼야 돼? 10 돼야 돼. 그치? 왜냐면 전체가 10칸이니까 맞죠? 그래서 뭐 2, 3, 5 그럼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뭐 1, 1, 8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1, 1, 8 그러면 요거랑 바로 옆에 있는 거 하나 선택하고 또 요거랑 바로 옆에 있는 거 하나 선택하고 요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칸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숫자 3개를 가지고 삼각형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는 셋이 더해가지고 10 되는 조합을 다 써본 거예요, 이쪽에. 그쵸? 그래서 118, 127, 136 이런 식으로 셋이 더해가지고 10 되는 조합을 다 써봤고요. 커지는 순서대로만 쓴 겁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자, 118 하면 아까 요런 삼각형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요런 삼각형은 일단 한눈에 봐도 무슨 삼각형이냐면 둔각삼각형이죠. 그죠? 그럼 이런 118이라는 요런 모양의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쭉 돌아가면서 만들면 총 몇 개 만들어지겠어? 꼭지점이 10개니까 10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118 삼각형을 10개 만들 수 있는데 걔네들은 모두 둔각이고 자 그 다음에 127도 삼각형으로 표현해보면 127이면 자 얘 바로 옆에 있는 거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2칸 가가지고 요거 선택하고 그러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유나야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다? 예각, 직각, 둔각 중에 둔각삼각형이다. 맞죠? 근데 이런 모양의 삼각형은 몇 개 만들 수 있나 생각해보면 이런 모양의 삼각형은요 2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118짜리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만들면 딱 10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127짜리 이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것도 127이고 이렇게 생긴 것도 구분하자면 127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2칸, 1칸, 7칸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빨간 애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요런 모양의 삼각형은 총 20개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발견하자 그랬죠. 자, 118처럼 똑같은 숫자가 2개 들어가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런 애들은 총 개수 세보면 10개가 나오고요. 127처럼 개수가 모두 다른 삼각형은 총 20개를 만들 수 있다. 그쵸? 그럼 그 규칙에 따라서 쭉 나열된 숫자들이 전부 10개인지 20개인지를 써보시면 이 총 개수가 여기 만들어지는 전체 삼각형의 개수인 10C3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0개의 삼각형을 다 어떤 모양인지를 숫자로 표현한 거고 그 중에 이제 숫자를 가지고 둔각인지 예각인지 직각인지도 판단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지금 118이나 127처럼 이 가장 큰 숫자가 5를 넘어가는 숫자가 있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둔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럴 것 같니? 준하나? 자, 5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건 어떤 삼각형일까요? 맞아요. 1, 그 다음에 4, 그리고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1, 4, 5잖아. 그치? 요게 1, 4, 5인데 그러면 요 변이 이 원에 뭐가 돼? 지름이 되면서 여기가 직각이 반드시 만들어지죠. 그래서 5라는 숫자를 포함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5보다 큰 숫자를 포함하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모든 숫자가 다 5보다 작은 요 두 가지만 우리는 예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전체를 다 이 120개의 삼각형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구조를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예각삼각형 물어봤으니까 답은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73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정십각형하고 한 변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예원아, 이 전체 정십각형하고 변을 공유하니 안 하니? 변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겹치는 변이 있다는 의미지. 그러면 요 정십각형하고 지금 이 파란 직각삼각형하고 공유하는 변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변 겹치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겹치는 거 없지? 근데 얘는 겹친다고, 그치? 그럼 결국 이 겹치는, 정십각형과 변이 겹치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거냐면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을 선택했기 때문이잖아. 다시 말하면 숫자로 따졌을 때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1이 들어가 있으면, 그치? 1이 들어가 있으면 이 정십각형과 겹치는 변이 발생해요. 근데 1이 없는, 뭐 2, 6 이런 거 그려보면 겹치는 변이 발생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그 73번 문제는 1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가 있는 삼각형은 몇 개니?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밑에 있는 네 종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개수를 따져보면 자,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으면 10개, 똑같은 숫자가 없으면 20개니까 총 요렇게 해가지고 50개가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13번에는 그래서 5번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한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두 문제가 같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72번과 73번이. 자, 또 여러분 99쪽까지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지난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도 물어봐도 돼요. 수업 시간에 풀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모르겠더라 하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전반적으로 그 틀리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 여기 순열하고 조합이기 때문에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잘 안 됐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자. 그 다음에 질문 없어요? 슬픈 일이구나. 예전에는 항상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말이야. 우리 현관이 지금 열심히 푸는 중이고. 유나 질문 없어요? 얘기해. 26번. 몇 쪽이에요? 92쪽에 26번. 아, 이거 계산하는 거. 자, ENPE는 2 곱하기 NPE 플러스 32다. 자, 우선 ENPE를 식으로 나타내면 뭘까요, 유나야? EN 곱하기 EN 마이너스 1 이거죠?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자 NP는 뭐죠? N 마이너스 1 맞죠? 그리고 끝에 플러스 32 이렇게 생긴 식이네, 그치? 그럼 이제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얼마로 나누고 갈 수 있죠? 2부터 한번 나눠줄게요. 이렇게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전개시키면 2n제곱 마이너스 n 하고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6이죠. 그럼 이거 날라가겠네, 이렇게. 그죠? 그럼 넘어가면 n제곱이 16이잖아. 그럼 n은 4 아닌가? 맞죠? 이거를 풀면서 어디서 막혔어요? 앞에는 나누고 뒤에 건 안 나눠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뭐 계산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41번이요? 94쪽에 41번.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푼다 그랬었냐면
그러니까 1부터 12까지 중에서 3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K번째 적혀있는 숫자를 AK라고 했다. 그러면 A1, A2, A3 중에서 최대값이 10인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M 그랬네. 그러면 내가 숫자를 3개를 뽑을 건데 예원아, 그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뽑은 숫자를 A1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뽑은 숫자를 A2, 세 번째 뽑은 숫자를 A3라고 부를 건데 셋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몇이면 좋겠다? 10이면 좋겠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일단 반드시 내가 뽑은 세 숫자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뽑아야 돼. 그리고 몇 개의 숫자를 더 뽑아야 돼요? 2개가 더 필요하지. 근데 만약에 이 2개 중에 막 11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나? 그럼 안 되겠죠? 최대값이 10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두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10보다 작은 애들 중에 2개죠. 그래서 일단 그 두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9C2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뭐 아무거나 해보자. 1부터 9까지 중에 숫자 2개만 말해봐. 1이랑 8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3개의 숫자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누가 A1이고 누가 A2고 누가 A3인지를 정해줘야 그게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는 A1, A2, A3로 딱 순서쌍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세 숫자를 A1, A2, A3에 대응시키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몇 가지? 그러니까 숫자는 골랐어 이제. 10하고 1하고 8이야. 그럼 누가 A1이고 누가 A2고 누가 A3인지를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 6가지. 그쵸?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9C2 곱하기 3팩토리얼 이게 대문자 M 이렇게 되는 거고. 그 9P2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순서만 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10은 어떻게 해? 맞죠? 그래서 일단 숫자 먼저 뽑아 놓고 그리고 요거 3개를 요거 3개에 대응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연우야 소문자 M은 어떻게 구했었지 우리? 소문자 M 이번에는 어떤 숫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지? 5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 두 숫자는 5보다 어떤 애들? 큰 애들. 그치? 그럼 5보다 큰 애들 중에서 둘 뽑아야 되니까 몇 C 몇이죠? 그렇죠. 7C. 여기 들어갈 숫자가 7C이고 역시 그러면 숫자 3개가 정해졌으니까 여기 대응시키기 위해서 뭘 곱하자? 3팩토리얼을 곱하자. 이렇게 됐었지. 그치?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또 숙제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우리 준환이는 다 했어? 질문 다 했어? 강빈이는? 없어요? 윤아는? 이제 없어요? 연우 질문 없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뒤에 이제 행렬까지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행렬 그 끝까지 풀어 오시고요. 그리고 에서도 얘기했었지만 6번이나 8번 같은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도 꽤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이 정도 난이도로 똑같이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문제를 풀 때 들어가는 그 컨셉은 가져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에 6번 문제에서는 컨셉이 뭐였니? 여기서 포인트는 이 연립 2차 부등식이 이러한 범위를 갖기 위해서는 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여야 한다? 그 포인트를 기억해줘야 돼. 이 문제의 핵심. 하나가 1차 부등식이 돼야 된다 그랬지. 둘 다 2차 상태면 절대로 이렇게 x는 p보다 작아요 라는 해를 가질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차 부등식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게 1차를 내면은 a가 0이어야 되고 두 번째 게 만약 1차라면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a를 0이라고 했을 때는 모순이 돼가지고 a 플러스 b가 0입니다. 이렇게 잡고 풀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차 부등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컨셉이었다면 그 밑에 있는 8번 방금 우리가 풀어보자고 했던 이 문제는 자 포인트가 이거죠. 지금 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일단 한 근이 정확하게 1인 게 보여. 그쵸?
1이라는 근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근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이 두 개의 근이 요 방정식의 근이고요. 요 방정식의 근은 실근이겠어요? 허근이겠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실근을 가져버리면 절대로 이렇게 알파 베타 가지고 만든 식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8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괄호 안에 있던 식의 값이 풀마 9i였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죠? 요 부분이 풀마 9i였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허근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허근일 거다. 그러면 이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이제 셋 중에 하나가 그럼 1일 거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고. 그럼 만약에 감마가 1이어도 될까? 이거부터 생각해 보는 거지. 만약에 감마가 1이어도 될까? 감마를 1로 잡으면 알파와 베타가 요 방정식의 두 허근이 되잖아요. 그치? 그럼 만약에 이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가정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강빈아 뭐가 되니? 마이너스 a가 되죠. 근데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숫자는 실수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2알파 플러스 2베타도 실수일 거 아니야. 그럼 요게 실수고 감마 또 실수잖아.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80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 그쵸? 그러니까 감마가 1인 건 불가능해. 그래서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문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근 중에 알파나 베타 요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자 알파를 1로 놔보는 거야. 알파를 1로 놓고 그럼 여기 두 허근 얘를 이제 베타와 감마로 놔보는 거죠. 근데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근일까요? A, B가 실수니까 얘네들은 서로 켤레근,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겠죠. 그죠? 켤레 복소수 관계. 그리고 우리는 이 켤레 복소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둘이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자, 이걸 뭐 그냥 허근의 형태로 뭐 P 플러스 QI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 놈을 근의 공식 써가지고 허근을 찾아버려도 돼. 자, 요 근의 공식 써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a 풀마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각각 하나씩이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인 거잖아. 그쵸? 그럼 하나씩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요 놈을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라고 가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가정하고 나서 여기다 그대로 넣어봅시다. 요 빨간 부분에다 넣어볼게요. 자, 넣어보면 이 빨간 부분만 뽑아서 쓰면 유나야 이 알파는 얼마죠? 2죠. 그 다음에 이 베타는 얼마예요? 그죠? 2에다가 여기다 2배 한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감마는 뭐예요? 그쵸? 이거 다 플러스로 바뀌겠지? 2분의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결과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플러스 9i가 나오든가 마이너스 9i가 나오면 좋겠어. 근데 지금 모양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9i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허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잖아. 그치? 근데 둘 다 부호를 플러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얘가 9i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실수 부분 요거하고 여기 2분의 a 여기까지 이렇게 더했을 때는 이게 실수 부분인데 실수 부분이 아예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형건아 지금 2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 얘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a가 얼마일까요 형건아?
4입니다. 그쵸? A가 4. 자,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나왔고, 그럼 A가 4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허수 부분 한번 써볼게요. 허수 부분. 자, 허수 부분 여기다가 A 자리에 4 집어넣어서 써보면 루트 16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요거 분모에 지금 2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16 마이너스 4b. 그럼 루트 안에 부분이 똑같으니까 요거는 2분의 3 붙여놓고 루트 16 마이너스 4b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이게 예원아 뭐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9i가 됐으면 좋겠다. 그죠? 9i. 근데 9i라고 하는 건 루트 마이너스 9랑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 둘이 이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양변을 이제 9가 여기 밖에 있어야 되죠? 9i니까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양변에 일단 요거 없앨게요. 3분의 2 곱해가지고 루트 16 마이너스 4b가 자 3분의 2 곱해지면 6i가 되고요. 이걸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b 값이 얼마 나와? 넘겨서 풀어보면 b는 13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아까 a가 4 나왔고 b가 13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a가 4고 b가 13이면 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물론 가능성은 하나 더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를 서로 바꿀 수도 있지. 베타 감마.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게 바꿀 수도 있지. 그렇게 가면은 이게 9i가 아니라 뭐가 되게 마이너스 9i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그럼 똑같이 나옵니다. a, b 값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a와 b 값을 찾았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마지막 이제 요 놈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자 얘를 찾는 과정은 아까 연우야 요거는 어떻게 찾았어 그럼? 여기까지는 나왔었냐 아까? 그냥 허근 구해가지고. 아 허근을 아까 네가 그 A 플러스 A 풀마 BI로 잡은 거에서 A, B 구해서 허근 두 개를 구했어? 아 그 다음에 1을 내가 집어넣고? 그것도 괜찮죠. 자 지금 요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 요거의 값을 구할 때 그 세 근을 모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서 푸셔도 됩니다. 집어넣어서 푸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요 처음 3차 방정식에 들어가는 A, B를 다 찾았기 때문에 3차 방정식 완성됐잖아. 그지? 그럼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잖아.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3차 방정식이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예원아 이 식하고 이 식은 서로 어떤 상태? 같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놈을 잠깐 fx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도 똑같이 fx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야. 그치? 같은 식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식,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 얘가 얼마니? 이렇게 질문했잖아. 그럼 여기서 머리를 좀 굴려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요거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니? 유나야 얼마를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 똑같진 않아도 돼. 비슷하면 돼. 4를 집어넣으면 비슷하긴 한데 이게 이제 4 마이너스 알파를 4 플러스 알파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럼 4 말고 뭘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4를 넣는 거야. 그죠? 자, f 마이너스 4를 한번 생각해봐. f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감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 꺼내버리면 마이너스가 3개가 앞으로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하나 남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앞으로 딱 꺼내놓은 상태로 그러면 괄호 안에 것들은 부호가 다 바뀌면서 이게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식의 모양과 똑같아집니다. 마이너스 하나만 빼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f-4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그것에서 부호만 바꿔주면 이 값과 같더라. 그럼 연우야 f-4는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여기다 얼마 넣어? 마이너스 4 넣어서 찾는 거야. f-4를 넣어. 넣으면은 요게 앞에 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괄호 안에는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3이 돼가지고 이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65가 됩니다. 그치? 그럼 예원아 요 놈의 값은 f-4에서 부호가 반대였잖아. 그쵸? 근데 f-4가 마이너스 65가 나왔으니까 답은 얼마다? 플러스 65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바꿔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대입해서 연우처럼 찾아도 되고요.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줘야 될 컨셉은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세근 중에서 누가 1이냐를 처음에 판단하는 거야. 형건아 우리 맨 처음에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감마를 1이라고 해봤더니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뭔가 모순이 됐었죠. 그쵸? 그러니까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1일 거야. 그치? 그리고 나머지 두 허근이 베타와 감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이 문제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컨셉이고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6번과 5번과 8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번. 자, 12번 문제는 문제가 길긴 한데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번호도 이제 14번이잖아. 그죠? 그렇게 어려운 4점짜리는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12번. 잘 읽어보세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여기 이제 px라는 요 4차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지금 인수를 2개나 알려줬잖아요. 우리는 그 인수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바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거를 개수를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건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항상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개수를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4차 항의 개수 1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3차 항의 개수 0, 세 번째는 2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4, 네 번째는 1차 항의 개수 0, 마지막이 상수항,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구나.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4a제곱. 요게 통째로 상수항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요렇게 쓰고 이제 조립제법을 할 거다. 강빈아 얼마로 조립제법 시작했어? a로? a, 그럼 1 내려오고요. a, 그러면 a제곱, 여기는 a제곱 빼기 4, 여기는 곱해지면 a 세제곱 빼기 4a. 자,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4a 또 곱해지면 a 4제곱 빼기 4a 제곱 해서 0 이렇게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0 나오는 게 정상이고, 예원아 그 다음엔 또 이어서 뭘로? 마이너스 a로도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로 가면은 1 마이너스 a 더하면 0 a 제곱 빼기 4,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4a니까 0, 그치? 그러니까 0이 이렇게 두 번 나와줘야 정상인 거죠. 자, 그럼 이 두 번의 조립제법을 거치고 나서 px라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냐면 x 플러스 a랑 x 마이너스 a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끝에 남아있는 식이 이제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식인데,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다가 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묶어줬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 쓰자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여기를 4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4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식이 이제 4 마이너스 a제곱이고, 자, 그 밑에 내용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요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밑에 보니까 a가 0이 아니므로,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죠? 양수 a. 그래서 a가 0이 아니므로 a와 마이너스 a는 방정식 px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미 그러니까 실근이 2개 나온 거니까 이 두 실근 외에는 더 이상 실근이 없어야 돼. 그죠? 이 두 실근 a랑 b라는 실근 외에는, 그러니까 qx에서는 자, 어떤 가능성만 남아있냐면 qx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 0이라는 근이 나와버려가지고 세 근을 가져서 안 된대. 그러니까 qx가 중근을 가져도 안 되고요. 가능성이 두 가지 있다. q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이미 나와 있던 a와 마이너스 a를 다시 한번 근으로 갖는 경우. 강빈아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여기서 마이너스 a라는 근 나왔고 여기서 a라는 근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a하고 마이너스 a가 근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뒤에 있는 요 방정식에서는 그냥 허근만 2개 갖는 거지, 그치? 그래도 최종적으로 식은 2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 지금 요 뒷부분 여기가 지금 qx인데 여기서 a와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형건아 여기서 a와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두 군을 가지면 좋은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 a하고 마이너스 a라는 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더 간단하게 a라는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a를 어떻게 해? 대입해. x가 a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q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요 빨간 부분 x제곱 마이너스 4 빼기 a제곱은 0 요런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의 두 근이 a하고 마이너스 a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a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그럼 x 자리에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제곱은 0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a제곱이 2가 됩니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은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a제곱이 2니까 a는 풀마 루트 2인데 문제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양수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a 값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빈칸에 들어갈 것은 루트 2예요. 문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루트 2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작다. 그쵸? 가에 들어갈게.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갖지 않겠지. 왜냐면 얘를 우리가 넘기면 요게 4-a제곱하고 같은 거잖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쪽 게 음수란 얘기잖아 지금. 그죠? 가가 이거니까 요게 음수면 x제곱이 음수니까 허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얘가 0보다 작다니까 4-a제곱이 0보다 작아요 라는 요 부등식의 해를 찾아서 여기다 지금 쓰라는 거죠. 예원아 따라오고 있니? 자 x제곱 빼기 4a제곱은 0 얘가 qx는 0이라는 방정식이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방정식이 뭘 가졌으면 좋겠대? 그지? 실근을 갖지 않아.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근데 보니까 이놈은 정리하면 그냥 요 괄호만 우변으로 넘기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x제곱이 얘랑 같은 건데 만약에 이놈이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 x가 실근을 갖겠지? 근데 요놈이 음수면 x가 허근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허근을 갖는 상황이니까 얘가 음수인 경우를 보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음수인 경우를 보시면 요건 이제 a에 대한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래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을 잘 풀기 위해서 부호 플러스로 맞추고요. 부등호 뒤집어주고요. 인수분해해서 양끝 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다인데 자 아까부터 a는 양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탈락되고 a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에 들어갈 거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나다 빈칸을 모두 채웠고요. 자, 가 빈칸에 들어갈 식을 FA라 그랬어. 그럼 FA는 4-a제곱 요런 식이고요. 나에 들어갈 거 P라고 했는데 이게 루트 2가 되는 거고 다에 들어갈 게 Q인데 요거는 2가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다 채워지더라. 그럼 계산하면은 답은 얼마 나와요? 몇 번? 든 사람 말해줘. 이거 하겠지 하지 말고 솔선수범 뭐야 유나야? 4 그렇죠.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문제가 길긴 한데 잘 읽어보면서 따라가면 따라갈만 해요. 처음에 조립제법만 잘 하시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내신에 맨날 나오는 수직선 활용 문제죠. 그죠? 수직선 활용 문제. 자, 이것도 한 5분 정도만 풀어볼 시간 한번 줄게요. 13번 한번 맞춰봅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 수직선 활용 문제이긴 한데 이제 조금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자, 첫 번째 거는 뭐 단순 절대값이니까 마산부터 3부터 9까지 이렇게 금방 풀었을 거고, 두 번째 것도 이제 인수분해를 먼저 잘 해야 되겠죠. 요거를 인수분해를 잘 해보시면은 맨 뒤에 상수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a로 묶어가지고 3a 플러스 1로 만들어주면 요거는 a와 3a 플러스 1의 곱이고요. 그게 이제 요렇게 더해서 요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둘 다 마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x-a, x-3 쓸게요. x-3a-1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여기서 일단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x가 a에서부터 3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겠지. 딱 봐도 얘가 좀 더 클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이게 뒤집어진다면 자, 3a 플러스 1부터 a까지입니다 라고 써지기 위해서는 a가 3a 플러스 1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이 밑에 있는 경우가 되려면. 근데 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나오기 위해서는 3a 플러스 1보다 a가 더 커야지 이제 이런 범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넘겨서 정리해보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음수란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범위가 만들어지려면 a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쪽 것도 그럼 당연히 음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범위 자체가 음수 쪽에 만들어지는 범위니까 예원아,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 부분 자체가 어때? 얘가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면 1번 같은 케이스와 2번 같은 케이스가 어떻게 갈라지냐면, a가 크냐 3a 플러스 1이 크냐에 따라서 이건지가 바뀌잖아. 응? 근데 만약 이런 그림이, 이런 그 범위가 만들어지려면 a가 3a 플러스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a가 3a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거를 넘겨서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a 자체가 무슨 수? 음수. 그럼 얘가 음수면 얘도 무슨 수? 음수. 이 범위 자체가 그럼 음수 쪽 영역에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의 해하고 공통 부분이 생기겠냐고요. 안 생긴다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확정하고 요거하고 이제 요 놈의 공통 범위를 찾아서 거기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수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자, 3부터 9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a부터 3a 플러스 1까지를 그려볼 건데, 유나야, 첫 번째로는 a가 이쪽에 나와 있는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이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공통범위를 가지게 될 거잖아. 근데 그때 그 공통범위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간다? 몇 개 들어간대? 두 개. 두 개 딱 들어간다면 그 두 개는 누구와 누구예요? 3이랑 4겠죠? 그럼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니까 5는 그럼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보이는 범위가 뭐예요? 그쵸? 이쪽에는 등호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수직선은 이런 거예요. 그죠? 이쪽과 한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쪽에서 한번 그리면 되잖아. 그치? 맞지? 가운데서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죠. a와 3a 플러스 1 자체가 이제 정수기 때문에 이 간격이 2보다는 넓어요. 가운데 가질 수는 없고 왼쪽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갖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두 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은 3a 여기 4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작다인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정수잖아. 그치? 정수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정수 a 값은 1이겠죠? 1. 그쵸? a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3부터 9까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A부터 3A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3A 플러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해를 갖게 되는 경우인데 요때는 준하나 정수 두 개가 누구랑 누구겠어? 8이랑 9겠죠? 그럼 8을까지 요 안에 들어와야 되고 7은 요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범위는 누구예요? A가 어떻다? 7보다 크고 8보다 작다인데 등호는 어디부터? 8에 붙는 거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므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얼마다?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A가 1일 때 진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체크는 하셔야 돼요. 지금 A가 1이 나왔으니까 3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 맞잖아. 그치? 얘도 봐봐. A가 8이면 이거는 25니까 9보다 훨씬 큰 거 맞잖아. 이런 그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서 문제가 없다면 A가 1과 8 두 개가 가능하다. 답은 9, 5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내신에 낼 수 있죠. 그쵸?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똑같이 낼 수도 있어. 맞죠? 그래서 수직선 활용하는 문제는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수 있다. 예. 네. 4랑? 아, 여기 말하는 거요? 자, 얘가 여기, 그러니까 같다라고 둔다는 거는 이 색칠된 동그라미가 4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그림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가.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예요? 3이랑 4잖아. 그럼 정수 두 개 맞잖아. 그렇게 둬야 해요. 여기서 등호를 빼버리면 오히려 그게 틀리는 거지. 우리가 이 수직선 문제 판단할 때 항상 등호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게 항상 화두잖아. 그러면은 이걸 이 색칠된 거를 여기다가 올려놔 보고 조건을 만족하면 등호를 붙이는 거고, 올려놔 봤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등호를 안 붙이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이 3A 플러스 1을 5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정수가 3, 4, 5 3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안 붙이는 거고, 4에 올려놨을 때는 정수 두 개가 만족이 되니까 등호를 붙이는 거고. 맞나요? 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이제 뭐 어려운 게 하나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쭉 풀이한 다음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뽑아서 줄 테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자, 수고했고요.